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채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던 72세방 모 씨의 집입니다. 그의 통장에는 평생을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통장의 잔고는 정확히 0원입니다. 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군가 전화기 너머로 검찰청이라고 말했고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돈을 옮겼고 그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16,765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5,131명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직면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5가지 사기 유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수법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접근합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53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왜 유독 어르신들이 이 수법에 취약할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깊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신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립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냉정하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수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8세 김모 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안전폰이라는 것을 지하철 보관함에서 수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김 씨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틀 동안 김 씨를 계속 통화 상태로 유지하며 모텔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김 씨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감금이라 불리는 최신 수법입니다. 가족도 경찰도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기는 연애 빙자 사기 일명 로맨스 스캔입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일상이 된 시대에 외로움은 가장 값비싼 감정이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외로움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그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만남 앱을 통해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사기꾼이 말합니다. 사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사업 자금이 막혔어요. 치료비가 필요해요. 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80대 노인은 마사지사로 접근한 여성에게 27억 원을 빼앗겼습니다. 그 여성은 수년 동안 노인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그의 전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시니어 대상 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만 4억 4,500만 달러로 2020년 5,500만 달러의 8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 기준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 규모 614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연애 빙자 사기로 추정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관계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기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입니다. 2025년 들어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식 추천 채팅방이나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를 통해 접근합니다. 매일 2% 수익이 보장된다 앉아서 돈을 벌게 해드리겠다고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돈이 모두 사라집니다. 2025년 4월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하면 2% 수익이 보장된다며 300억 원대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90% 가까이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은
166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고령층 피해 신고만 14만 7천 건으로 신고액은 4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금융에 생소하고 퇴직금 등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은 완벽한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사기는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사기입니다. 이 사기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사기꾼들은 마을 회견이나 빈상가에 임시 판매장을 차립니다. 이것을 떴다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무료 계란이나 라면을 나눠주며 어르신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건강강좌라는 이름 아래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시중에서 4만 원에 팔리는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합니다. 암도 치료된다, 당뇨도 낫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까지 동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사기단의 일원입니다. 2024년 제주에서 적발된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1,7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6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당은 1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78만 원에 판매하여 총 65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공짜 관광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판매장으로 데려가 녹용이나 건강보조제를 강매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이미 열어버린 제품은 환불이 되지 않고 판매장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다섯 번째 사기는 가족 사칭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손주 사기 또는 가짜 손자 사기라고도 불립니다. 사기꾼은 전화로 손자나 손녀인 척합니다. 할머니 나야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석금이 필요해. 지금 당장 돈을 보내줘야 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절대로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마, 비밀로 해줘야 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가 곤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수법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사기꾼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영상이나 음성을 이용해 실제 손주의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정말 손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족 사칭 사기 피해가 2022년 2만 건에서 2023년 2만 4천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정부 기관 및 가족 사칭 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기에 취약한 것일까요? 첫째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매일 텅 빈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둘째로 두려움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에 대한 두려움,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에 대한 두려움. 사기꾼들은 이 두려움을 자극하고 증폭시킵니다. 셋째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낯설음입니다.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듯한 설명을 들으면 쉽게 믿게 됩니다. 넷째로 체면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기꾼들에게 더 큰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대화입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고립된 어르신을 노립니다.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어르신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가족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로 교육입니다.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비밀번호입니다. 가족만 아는 비밀 질문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손주라고 전화했을 때 그 비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사기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시간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최소 24시간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가지면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째로 신고입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전화기 너머에는 평생을 바쳐 일군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요즘 이상한 전화 없었어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억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르신을 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지키면 우리의 부모님은 안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